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그 맹세 하나 믿고 저는 미련 곰탱이처럼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들 미친년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니까요. 가로등 불빛 아래 눈발이 흩날립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목에는 색바랜 붉은 털실 목도리를 두른 제가 이명자가 입김을 호호 불며 서 있습니다. 제 시선은 역 출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라고 진성 씨는 노래했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허무한 맹세가 아니라고.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새벽 국밥집 주방. 김이 펄펄 나는 곳에서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물을 썰고 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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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도마질 소리가 리듬감 있게 울려 퍼집니다. 손은 투박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휘어 있습니다. 63해를 견뎌온 손입니다. 제 인생이 꼭 이 깍두기 같습니다. 어린 시절엔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소금에 절여지고 나이 들어선 억척스럽게 돈 버느라 고춧가루 범벅이 되어버린 인생입니다. 이제는 푹 쉬어 빠진 묵은지가 된 기분입니다. 창밖으로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칼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첫눈이 오네.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이 허망함. 오늘 같은 날엔 우리 진우 씨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데 혼잣말이 새어나옵니다. 성공 같은 거 안 해도 좋은데 그냥 나처럼 늙고 초라한 노부가 되어 있어도 좋으니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따르릉 따르릉. 감상을 깨는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저는 황급히 앞치마에 손을 닦습니다. 예, 안동 국밥입니다. 언니, 나야? 명숙입니다. 잔뜩 거드름을 피우는 목소리입니다. 가게지. 국밥 냄새가 수화기 너머까지 나는 것 같네. 그 말에 담긴 조롱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밝게 대답합니다. 명수가 귀국했다더니 벌써 안동 내려온 거야? 제부는 미국에서 사업 크게 하신다며. 응. 그 이번에 한국지사 설립 때문에 온 거야. 엄청 바빠. 명숙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그래도 처형 얼굴은 한번 봐야 한다고 내가 겨우 시간 뺐어. 오늘 점심 때 호텔 중식당으로 나와. 처형.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호칭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동생 호강시켜주고 산다니 고마울 뿐이죠. 호텔. 제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비싼데 옷도 마땅찮고 그냥 우리 가게 와서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지. 내가 고기 듬뿍 넣어서. 아, 제발 좀. 명숙이 말을 뚝 자르며 짜증을 냅니다. 우리 그이 비위 약하다니까. 그런 시장통 음식을 어떻게 먹여? 시장통 음식. 그 말이 칼처럼 꽂힙니다. 그리고 언니, 올 때 제발 그 쉰내 나는 작업복 좀 벗고 와. 머리도 좀 감고. 우리 그이 미국 상류층 상대하던 사람이라 격식 따지거든. 언니 촌스러운 꼴 보이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알았어? 뭔지 모를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꾹 눌러 삼킵니다. 알았다. 내 동생 얼굴 안 깎이게. 깨끗하게 하고 갈게.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다가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속 제 모습을 봅니다. 거울 속 여인은 늙었습니다. 머리엔 백발이 섞이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래. 명숙이는 복이 많아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데 저는 애써 웃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언니가 돼서 초라한 모습 보이면 안 되지.
거울을 보다가 문득 30년 전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20살, 안동에서 제일 예쁘다던 그 처자. 진우 씨가 명자 씨 눈이 별 같다고 하시던 그날. 진우 씨, 당신도 어디선가 저렇게 잘 살고 있죠.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거죠. 점심시간이 다가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안쪽 쪽방으로 들어갑니다. 6평 남짓한 공간. 낡은 장롱 하나, 작은 텔레비전 하나. 그게 제 살림살이의 전부입니다. 장롱을 엽니다. 깊숙한 곳에서 옥색 정장을 꺼냅니다. 30년은 좋게 된 옷입니다. 진우 씨가 이거 입고 좋은 곳만 다니자고 선물해준 그 옷입니다. 그런데 좋은 데라는 곳에 갈 일이 없었습니다. 진우 씨도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는 국밥집과 시장과 집. 그게 제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어찌저찌 입고 거울을 봅니다. 우스웠습니다. 유행 지난 옷, 어색한 핏,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옷과 어울리지 않는 제 얼굴, 일에 찌든 얼굴, 피곤에 절은 얼굴, 구두를 꺼냅니다. 이것도 오래된 것입니다. 굽이 약간 닳았습니다. 이게 제일 난 거야. 핸드백도 꺼냅니다. 모서리가 닳아 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다시 거울을 봅니다. 80년대에서 온 사람 같습니다. 명숙의 말이 떠오릅니다. 언니 촌스러운 꼴. 미안해, 명숙아. 언니가 이게 최선이야.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대리석 바닥이 번쩍입니다. 천장은 너무 높아 보입니다. 샹들리에는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봅니다. 아니,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중식당을 찾아갑니다. 구두 굽이 대리석을 두드릴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제 존재를 알리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중식당 문 앞. 제 심장이 쿵쿵 뜁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 하지만 제 귀엔 웅웅거리는 이명처럼 들립니다. 긴장 때문입니다. 언니, 여기야? 명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창가 자리. 빛이 그녀를 비춥니다. 온몸에 명품을 두른 명숙.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햇빛에 반짝입니다. 그 맞은편에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넓은 어깨, 희끗한 머리카락, 잘 차려입은 정장. 저는 천천히 다가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저분이 명숙의 남편이구나. 명숙이를 호강시켜 주는 분. 고마운 일입니다. 옷이 그게 뭐야? 80년대야? 몇십 년 만에 본 명숙이는 젊을 때보다 더 여유 있고 예뻐 보입니다. 명숙이 저를 훑어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시선이 차갑습니다. 어휴, 그녀가 혀를 찹니다. 앉아 인사해, 우리 그이야.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동생, 명숙이 언니 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동생 데리고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입니다. 남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몸을 돌립니다. 세상이 멈춥니다. 그 눈. 30년 전 안동역에서 저를 보던 그 눈. 그 인매. 사랑한다, 명자야라고 속삭이던 그 입술. 세월이 주름을 새겼어도 지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밤 꿈에 나타나던 그 얼굴. 일어나면 사라지는 그 모습. 그런데 지금 제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이 툭 떨어집니다. 오랜만이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한겨울 얼음장 같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는 목소리입니다. 처형. 인사 안 하고 뭐해, 언니? 명숙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아득하게 왜? 너무 잘생겨서 놀랐어? 그녀가 웃습니다. 입꼬리를 싹 올리며 아니면 누구랑 닮아서 놀랐나? 그 웃음 속에 뭔가 있습니다. 승리, 조롱, 얘가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겁니까?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던 내 사랑이, 내 동생의 남편, 제부라는 이름표를 달고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제대로 앉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자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우 씨는 아니, 제부는 저 건너편에 앉아 있습니다. 와인잔을 들고 있지만 마시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딘가를 향합니다. 테이블 위 제 손입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낍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제 거친 손, 굳은 살 박인 손가락, 갈라진 손등을 보고 있다는 걸. 재빨리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옵니다. 화려한 접시에 담긴 요리들.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입니다. 식사하세요, 처형. 그의 목소리입니다. 무표정합니다. 하지만 뭔가 감정을 숨기려 애쓰는 것 같습니다. 처형 수준에 맞게 준비한다고 해봤습니다만 잠시 멈칫합니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저를 봅니다. 제 옷을, 제 핸드백을, 제 전체를 훑어봅니다. 그 눈빛에 뭔가 있습니다. 당황, 의아함? 예. 고맙습니다. 제부.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진우 씨가 와인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다시 저를 봅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제 낡은 정장, 유행 지난 스타일, 색이 바랜 천. 처형께서 그가 말을 시작합니다. 조심스럽게. 많이 검소하신가 봅니다. 명숙이 재빨리 끼어듭니다. 맞아. 언니는 항상 그래. 검소한 건 지 촌스러운 건지. 그게 언니 스타일이라니까? 명숙의 목소리가 억지로 밝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배어 있습니다. 진우 씨는 명숙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저를 봅니다. 부잣집 사모님께서 그가 천천히 말합니다. 그 말투가 이상합니다. 비꼬는 것도 아니고 궁금한 것도 아니고 뭔가 떠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숙이 다시 끼어들려 합니다. 아니, 제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립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요.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식탁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진우 씨의 와인잔이 흔들립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요? 아, 언니. 명숙이 벌떡 일어섭니다. 무슨 소리야? 언니 왜 이래? 하지만 진우 씨는 명숙을 보지 않습니다. 저만 봅니다. 뚫어지게. 결혼을 안 하셨다고요? 예, 그냥.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평생 혼자 국밥 팔면서 살았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진우 씨가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그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왜? 여보, 명숙이 진우 씨 팔을 붙잡습니다. 언니 참 웃긴다. 옛날에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아무리 짧았다고 해도 결혼 안 했다고 하는 버릇은 언제 고칠 거야? 명숙아, 그게 무슨... 제가 말하려 하지만 명숙이 제 말을 자릅니다. 언니, 제발 좀.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깝습니다.
진우 씨는 우리를 번갈아 봅니다. 명숙의 당황한 얼굴, 제 혼란스러운 얼굴, 이게 무슨, 그가 중얼거립니다. 쨍그랑. 명숙이 포크를 떨어뜨립니다. 얼굴이 새하얗습니다. 여보, 나 속 안 좋아. 나가자. 그녀가 진우 씨를 일으키려 합니다. 진우 씨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저를 보고 있습니다. 한참을 봅니다. 뭔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짧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체념한 듯 흘려 말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뵙겠습니다. 그 말에 명숙이 움찔합니다. 여보,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하리랴. 진우 씨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보고는 돌아섭니다. 그 뒷모습이 멀어집니다. 명숙이 제게 무서운 눈빛을 쏘고는 황급히 뒤따라갑니다. 식탁에 혼자 남은 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는 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호텔을 나서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고급 세단이 떠나갑니다. 명숙과 진우 씨를 태우고 저는 회전문 앞에 서서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봅니다.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눈속을 걷는데 발이 땅에 닿는지 허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우 씨였습니다. 제 첫사랑. 제가 30년을 기다린 그 사람이 내 동생의 남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명숙이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누군가 부딪혀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우 씨의 눈빛이 자꾸 떠오릅니다. 제 손을 보던 그 눈빛, 제 옷을 보던 그 눈빛. 부잣집 사모님께서 많이 검소하신가 봅니다. 이상했습니다. 나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적 없다고 했을 때, 그때 그의 얼굴. 그렇게 충격받을 일일까요? 버스가 옵니다. 창밖을 봅니다. 명숙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하얗게 질렸던 그 얼굴. 포크를 떨어뜨렸던 그 순간. 명숙이는 내가 결혼했었다고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것도 창피한 일이었던 걸까요? 너무 많은 의문과 혼란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것은 진우 씨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친다는 것입니다. 동생의 남편이 된 내 사랑. 호텔 스위트룸. 진우는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십니다. 명숙은 침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다. 명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평생 혼자 국밥 팔면서 살았습니다. 그 손. 거북이 등껍질처럼 발라진 그 손. 진우는 30년 전 받았던 편지를 꺼냅니다. 명숙이 전해줬던 편지. 가난한 놈은 지긋지긋해. 부자 만났어. 미안. 힘들 때마다 채찍질하던 바로 그 쪽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 명자는 부자와 결혼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된 옷을 입고 낡은 핸드백을 들고 온 여자. 손은 일에 찌들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그가 사랑했던 그 선하고 맑은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다시금 아련한 그리움에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해. 침실 문이 열립니다. 명숙이 나옵니다. 여보,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처형 손을 봤소. 그건 평생 일한 사람 손이오. 부잣집 마님 손이 아니라. 그리고 처형이 결혼 안 했다고 하는데 여보, 그냥. 내가 받은 그 편지 말이오. 진우가 편지를 듭니다. 정말 명자 씨가 쓴 게 맞소? 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당연하지. 언니가 직접 쓴 거야. 그럼 왜 결혼 안 했다고 하오? 결혼 실패하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 거겠죠. 게다가 당신이 그렇게 부자로 나타났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거일지도 모르죠. 왜? 보고 나니 생각이 달랐던가요? 명숙이 쏘듯이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피곤해 자고 싶어. 침실로 도망치듯 들어갑니다. 진우는 편지를 보며 생각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3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진우가 의문과 그리움으로 괴로워하던 그때, 저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익숙한 국밥 냄새, 익숙한 좁은 공간, 앞치마를 두릅니다. 손을 씻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진우 씨, 30년 만에 만난 진우 씨, 제 동생의 남편이 된 진우 씨, 어떻게 이런 일이? 소주병을 꺼내 잔에 따라서 단숨에 들이킵니다. 고이고이 숨겨둔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봅니다. 30년 전 진우 씨와 함께 찍은 사진. 안동역 벚꽃나무 아래에서 진우 씨 왜 명숙이랑 혼잣말이 나옵니다. 소주를 한 잔 더 따릅니다. 그때였습니다. 진우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잣집 사모님께서 많이 검소하신가 봅니다. 마치 제가 부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 안 했다고 하니까 놀라던 표정. 왜 그렇게 놀랐을까? 소주잔을 내려놓습니다. 설마 진우 씨도 저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30년 전 그날, 저는 엄마 빚 때문에 못 간다고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쪽지를 썼습니다. 명숙이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언니, 내가 확실하게 전해줄게. 명숙의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 묘한 미소. 설마 그 쪽지가 안 전해진 건가요? 명숙이는 전달했다고 했는데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하나뿐인 내 동생이 그럴 리가. 하지만 오늘 명숙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얗게 질렸던 그 얼굴. 포크를 떨어뜨렸던 그 순간.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닫았는데 일어나 문을 엽니다. 문 앞에 박노인이 서 있습니다. 75. 전 안동역 영무원. 제 가게 단골 손님입니다. 어르신,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아이고, 명자 씨. 불 켜진 거 보고 왔네. 혹시 막걸리 한 사발 얻어먹을 수 있을까? 아, 네. 들어오세요. 박노인이 들어옵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뭔가 마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막걸리를 따라드리며 저는 묻습니다. 아, 박노인이 한숨을 쉽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옛 생각이 나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네. 잠이 안 와. 한 잔 드릴게요. 저도 오늘은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아서 한 잔 하고 있었어요. 나도 30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을 봤지. 제 손이 멈춥니다. 눈이 엄청 오던 날 말이야. 안동역에서 40년 근무했는데 그날이 제일 눈이 많이 왔어. 박노인이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십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 웬 총각이 꽃다발 들고 눈 속에 서 있더라고. 막차 끊길 때까지 5시간을. 숨이 막힙니다. 내가 가서 청년 들어가서 기다려 해도 약속한 사람이 올 겁니다 하면서 요지부동이었어. 눈빛이 기대에 차 있더라고. 자기는 지금 세상 제일 행복하다고 하던 게 아직도 눈에 서네. 소주잔을 꽉 쥡니다. 어르신, 그 사람, 아, 응.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세요? 글쎄, 30년이 지나서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잊을 수가 없어. 박 노인이 막걸리를 또 한 모금 마십니다. 막차가 끊길 때 즈음에 웬 아가씨가 하나 뛰어왔어. 숨 얼떡이면서. 제 손이 떨립니다. 그 아가씨가 참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이상한 짓이요? 응. 대합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더니 들고 온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휙 버리는 거야. 세상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새 종이를 꺼내서 뭔가를 막 적어.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면서 표정이 아주 여우 같더라고. 내가 40년 영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무서운 표정은 처음 봤어. 박 노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 아가씨가 나가고 나서 그 총각이 짐승처럼 우는 소리가 들렸어. 울부짖더라고. 내가 하도 이상해서 나중에 그 아가씨가 버린 쓰레기통을 뒤져봤지. 대체 무슨 사연인가 싶어서. 제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어르신, 그 쪽지. 응. 찾았지. 박 노인이 주머니를 뒤집니다.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나 모르겠네. 오늘따라 뭐 바람이 불어서 옛 물건들 정리하다가 말이지. 30년 전 영무일지에 끼어있던 이 쪽지를 찾았거든. 그래서 더 마음이 싱숭해서 술이나 한잔 하려고 온 거야. 낡고 헐어버린 지갑에서 누런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내용이 너무 절절해서 말이야. 그 총각이 나중에라도 다시 오면 전해주려고 했는데 30년이 지나도록 안 오더구만. 박 노인이 쪽지를 펼칩니다. 여기 봐. 오빠, 미안해. 엄마 때문에 며칠만 늦을 거야. 꼭 갈 테니까 기다려줘. 사랑해. 이렇게 써 있어.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건 제 글씨입니다. 제 글씨체입니다. 어르신, 아, 응. 그 글씨 제 글씨예요. 제가 쓴 쪽지예요. 박 노인이 깜짝 놀라 저를 봅니다. 뭐, 명자 씨가. 예, 30년 전에 제가.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박 노인이 쪽지를 제게 건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인연인 것 같으니 내가 주인에게 줄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만. 손이 떨립니다. 30년 전 제가 쓴 글씨.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 오빠, 미안해. 엄마 때문에 며칠만 늦을 거야. 꼭 갈 테니까 기다려줘. 사랑해. 쪽지를 가슴에 품습니다. 진우 씨, 내 편지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어. 오열이 터져 나옵니다. 박 노인이 당황해서 저를 봅니다. 어르신, 그 총각이요. 오늘 봤어요. 뭐, 제 동생 남편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국밥집에 내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스위트룸.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손에는 30년 전 편지가 들려 있습니다. 가난한 놈은 지긋지긋해. 부자 만났어. 미안. 침실 문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 틈으로 명숙이 보입니다. 세상 모르게 자고 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진우는 그녀를 봅니다. 30년을 함께 산 여자. 아니, 30년을 함께 있었던 여자. 함께 산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었을 뿐. 미국으로 떠난 날이 떠오릅니다. 이 땅이 싫었습니다. 안동역의 눈이 싫었습니다. 영자가 밉고 돈이 미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뒷골목. 한국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손이 물에 불어 터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해. 더 많은 돈. 접시 닦기에서 청소부로. 청소부에서 배달원으로. 배달원에서 창고 관리로. 하루에 2시간 잤습니다. 아니, 2시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잠이 아니었습니다. 기절이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악착같이. 짐승처럼. 왜요?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자에 대한 복수라고. 하지만 밤이면 명자 꿈을 꿨습니다. 안동역에서 웃던 명자. 진우 씨, 사랑해요. 속삭이던 명자. 눈을 뜨면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저녁 한국 식료품점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어머, 진우 오빠? 뒤돌아봤습니다. 명숙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네. 세상에. 명숙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놀람이 진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으리라. 여기서 뭐해? 친척 언니가 LA에 시집와서 놀러 왔어. 명숙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영자를 닮았습니다. 눈매가, 목소리가, 웃는 모습이. 7년 만에 보는 명자의 그림자. 오빠, 얼굴이 왜 이래? 많이 힘들었어? 명숙이 걱정스럽게 저를 봤습니다. 오빠, 오늘 시간 있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외로웠는데. 그날 저녁 명숙과 술을 마셨습니다. 술잔이 비워졌습니다. 또 채워졌습니다. 또 비워졌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지내? 취기가 오른 제가 물었습니다. 명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언니? 잘 살지 뭐. 오빠 걱정은 안 해도 돼. 차갑게 말을 자릅니다. 그보다 오빠, 명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사실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말이야. 옛날부터 오빠가 좋았어. 언니랑 오빠 만날 때부터 나 오빠만 봤어. 술이 더 들어갔습니다. 명자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아니, 명자가 아니라 명숙인데 명자처럼 보였습니다. 오빠, 명숙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나 7년 동안 오빠 생각했어. 여기 오기 전에. 오빠 소식 들으려고 얼마나. 그만해. 외롭지 않아? 나도 외로워. 영자를 닮은 얼굴. 영자를 닮은 목소리. 7년 동안 쌓인 외로움과 서러움. 힘들었던 모든 것들. 그 무게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이었습니다. 술을 더 마셨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명자가 보였습니다. 아니, 명숙이 보였습니다. 아니,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신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희미합니다. 정신을 잃듯이 취한 밤이었습니다. 한 달 후 명숙이 찾아왔습니다. 오빠, 울고 있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 오빠, 나 어떡해. 결혼하자. 정말? 아이 아버지인데.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영자의 동생과 이것도 인연인가. 영자를 닮은 여자와 살게 되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영자에 대한 복수 같기도 했고, 영자를 붙잡고 싶은 마음 같기도 했고, 하지만 3개월 후, 오빠, 아기가 명숙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유산됐어.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정말 유산이었는지, 지금에 와서는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을지도. 그 뒤로 명숙이 또 아이를 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가지자. 안 돼. 2번 다시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아이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에서 무슨 자식입니까? 일에만 미쳤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더 많이, 더 악착같이 회사를 차렸습니다. 확장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명숙에게 명품을 사줬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걸어줬습니다. 큰 집을 사줬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의무였습니다. 아내에게 주는 의무. 명숙은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 고마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습니다. 이 목걸이 다야 작은 거 같은데? 친구 거는 더 큰데. 요즘 벤츠 새 모델 나왔던데. 내 차 바꿔줘. 파티에 입고 갈 드레스 사야 해. 샤넬로. 돈만 알았습니다. 허영에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자랑만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사준 거야. 비싸지? 위선적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자상한 아내 행세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오빤 일만 하네.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결혼했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질렸습니다. 점점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회사에 더 오래 있었습니다. 출장을 자주 갔습니다. 명숙과 한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생일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기념일도 잊었습니다. 무관심. 그게 제 학대였습니다.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그저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학대 아닌 학대. 누구를 학대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숙을 학대하는 건지, 저 자신을 학대하는 건지, 아니면 명자를 학대하는 건지.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울분으로, 분노로, 복수하듯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그런데 진우는 편지를 봅니다. 오늘 당신을 봤어. 명자야. 손이 떨립니다. 거칠어진 손을 봤어. 낡은 옷을 봤어. 주눅 든 어깨를 봤어. 눈물이 흐릅니다. 당신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심했어. 당신도 혼자였구나. 나처럼 그게 기뻤던 것 같아. 나쁜 놈.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졌어. 당신은 왜 그렇게 고생했어? 부자 만났으면서 왜 그 손이 그렇게 망가졌어?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편지가 이상하다는 걸. 영자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 30년이 무너지니까요. 이 지긋지긋한 결혼도, 이 고통도 전부 허무해지니까요. 그래. 어쩌면 나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편지를 구겨줍니다.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침실에 명숙을 봅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안심하는 나를 봤어. 일어섭니다. 당신 손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나를 봤어. 코트를 집어듭니다. 아직도 내 미련이 남아있다는 걸 알았어. 문을 엽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속보입니다. 현재 경북 북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예상되며 30년 만에 폭설. 그날이 떠오릅니다. 안동역. 눈. 5시간.
꽃다발, 차가운 바람, 하필이면 오늘 그날이랑 똑같이 눈이 오네. 미치겠군. 하지만 발은 이미 복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 자리에 가보고 싶다. 내 20대, 내 순수했던 시절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거짓말입니다.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영자. 방 노인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쪽지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습니다. 30년 동안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제 진심. 오빠, 미안해. 엄마 때문에 며칠만 늦을 거야. 꼭 갈 테니까 기다려줘. 사랑해. 이 쪽지 하나면 진우 씨 오해 풀 수 있겠죠. 명숙이 그년 가면을 벗겨낼 수 있겠죠.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쪽지를 쥔 손이 이미 30년이 지났습니다. 진우 씨는 성공했고 내 동생 남편으로 가족을 이루고 살아요. 평생 믿었던 아내에게 속았다는 걸 알면 그 사람 무너질 텐데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진우 씨, 상자를 꺼냅니다. 30년 동안 제 보물들을 넣어뒀던 낡은 상자.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상자에 넣습니다. 그래, 나 하나 입 다물면 된다. 뚜껑을 닫습니다. 어차피 나는 다 늙은 국밥집 할망구고. 상자를 장롱 깊숙이 넣습니다. 저 사람은 회장님인데. 불을 끕니다. 진우 씨, 그냥 나쁜 년 욕하면서 살아요. 자리에 눕습니다. 당신만 잘 살면, 당신만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십니다. TV에서 뉴스 소리가 들립니다. 속보입니다. 현재 경북 북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3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예상되며 30년 만에 폭설. 일어나 창밖을 봅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얗게 그날처럼 첫눈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안동역. 목도리를 집어듭니다. 색 바랜 붉은 목도리. 진우 씨 볼 자격 없지만 코트를 입습니다. 안동역 약속만큼은 나 혼자라도 지키고 싶어. 문을 엽니다. 나에게 남은 건 진우 씨와의 약속과 추억뿐이니까. 눈 속으로 걸어 나갑니다. 새벽녘의 안동역. 고요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눈발을 비춥니다. 뽀드득, 뽀드득.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왼쪽 길에서 진우가 우산을 쓰고 걸어옵니다. 천천히, 주저하며. 오른쪽 길에서 명자가 낡은 우산을 쓰고 걸어옵니다. 더 천천히, 더 주저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역 광장 중앙의 오래된 벚꽃나무를 향해 걷습니다. 30년 전 약속했던 그 나무. 진우가 먼저 나무 앞에 도착합니다. 눈을 맞으며 섭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서 있었지. 혼잣말입니다. 5시간을 얼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기다렸어. 나무를 만집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어.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으니까.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온 건 당신 동생이었지. 편지를 품에서 꺼냅니다. 가짜일까봐 무서웠어. 진짜일까봐 더 무서웠어. 영자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진우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멈춰 섭니다. 진우 씨,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움에 하염없이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명자의 우산이 흔들립니다. 진우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천천히 돌아섭니다. 눈발 사이로 서로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처형. 진우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제부. 영자는 숨이 멎습니다. 도망가려 뒷걸음질 칩니다. 여길 왜 왔습니까? 진우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화난 표정이 아닙니다. 무너질 듯한 표정입니다. 돈 많은 남편 기다립니까?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아니면 또 한 걸음. 나를 기다립니까?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거짓말. 진우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물기가 서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왜 여기 서 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30년 전에도 도망가더니 지금도 도망갑니까? 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진우가 명자의 어깨를 잡습니다. 명자의 낡은 우산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진우 씨. 영자가 흐느낍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 잊고 행복하게 살아요. 진우가 명자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 이 손은 거짓말 안 하잖아? 그가 명자의 손을 봅니다. 떨리는 눈으로. 돈에 미친 여자가 손이 왜 이래? 말해봐요. 영자 씨, 목소리가 애절합니다. 정말 돈 때문에 날 버린 거 맞습니까?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봐요. 영자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진우를 바라봅니다. 30년입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얼굴입니다. 진우 씨. 영자는 황급히 도망가려고 몸을 돌립니다. 그때입니다. 명자의 얇은 외투 주머니에서 떨어진 쪽지가 진우의 발 앞에 떨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진우가 바닥에 떨어진 누런 종이를 봅니다. 안 돼, 보지 마요. 영자가 사색이 되어 주부려 합니다. 하지만 진우가 먼저 쪽지를 집어듭니다. 진우의 손이 떨립니다. 쪽지를 펼칩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오빠 미안해. 엄마 빚 때문에. 꼭 갈 테니까 기다려줘. 사랑해. 세상이 멈춥니다. 쪽지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립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자를 봅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영자가 주저앉습니다. 이미 내 동생 남편이잖아. 흐느낍니다. 내가 말하면 당신 가정이 깨지잖아. 나 혼자 입 다물면 되는데. 가정? 진우가 쓴 웃음을 짓습니다. 그게 가정이야? 그가 명자를 봅니다. 거짓말 위에 세운 집은 집이 아니라 지옥이야. 와락 명자를 끌어안습니다. 미안하다, 영자야. 내가 바보였어.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에 눈이 가려졌어. 30년입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품을, 이 온기를. 영자는 진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진우 씨,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영자야. 두 사람은 눈 내리는 안동역에서 서로를 꽉 안고 웁니다. 강진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립니다. 명숙입니다. 머리를 산발한 채 택시에서 내려 달려옵니다. 코트도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호텔 슬리퍼를 그대로 질질 끌고 온 것 같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녀가 헐떡이며 다가옵니다. 이 새벽에 처형을 끌어온고 뭐해? 명숙이 저를 봅니다. 그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언니 너 인연 기어이 꼬리 쳤어? 늙어서 노망 났어? 그녀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진우 씨가 명숙의 손목을 낚아채서 세게 비틀었습니다. 아, 이거 안 나?
당신 왜 이래? 명숙이 비명을 지릅니다. 진우 씨가 천천히 명숙을 봅니다. 지옥에서 온 저승사자 같은 눈빛입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내 여자한테 손대지 마. 뭐? 내 여자? 명숙이 얼어붙습니다. 진우 씨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냅니다. 명숙의 얼굴에 던집니다. 종이가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내가 30년 전에 쓰레기통에 처박은 내 언니 진심이야. 명숙이 바닥의 쪽지를 봅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역장 어르신이 다 보고 계셨더군. 진우 씨가 차갑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가짜 편지 쓰고 연기하던 꼴까지. 명숙이 뒷걸음질 칩니다. 아니야. 이거 조작이야. 언니가 돈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야. 명숙이 저를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명숙아.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명숙을 똑바로 봅니다. 돈 뜯어내려고 쇼한 건 내가 아니라 너잖아.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엄마 빚더미에 앉았을 때 도망간 것도 너였고, 내 편지 훔쳐서 부잣집 마님 소리 듣고 산 것도 너였어. 언니, 더 이상 내 동생 명숙이는 없다. 단호합니다. 이명수, 진우 씨가 명숙을 내려다봅니다. 싸늘하게, 가장 냉정하고 낮은 목소리로. 여보. 명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또박또박 말합니다. 넌 해고야. 해고? 명숙이 멍하니 되묻습니다. 내 아내 자리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진우 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넌 오늘부로 해고라고. 그러니까 당장 꺼져. 여보, 잘못했어. 명숙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나 이혼당하면 갈 데도 없어. 빈털터리한 말이야.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눈물은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어떡해? 갈 데가 왜 없어? 진우 씨가 차갑게 웃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더럽다던 그 국밥집. 명숙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립니다. 거기 가서 설거지라도 시켜달라고 빌어보든가. 위자료, 재산 분할, 진우 씨가 비웃습니다. 꿈도 꾸지 마. 횡령으로 감옥 가기 싫으면 횡령? 30년 동안 회사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증거도 다 있어. 명숙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진우 씨가 저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가자, 명자야. 그 손을 잡습니다. 지긋지긋한 악연, 여기서 다 끊고 가자. 저는 떨고 있는 명숙을 한 번 쳐다봅니다. 30년 동안 제 인생을 훔쳐 산 여자.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독하게 고개를 돌립니다. 가요. 진우 씨. 우리가 차를 향해 걸어갑니다. 뒤에서 명숙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안 돼. 내 돈, 내 인생. 그녀가 눈밭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틀 후, 진우 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명숙은 서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횡령 증거 앞에서는 재산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호텔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저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진우 씨가 매일 오십니다. 국밥 한 그릇 먹으러. 맛있습니다, 명자 씨. 우리는 천천히 다시 시작합니다. 30년의 빈자리를 채우듯이. 1년이 지났습니다. 안동역 앞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예쁜 간판이 보입니다. 카페 첫사랑.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옵니다. 카페 안. 깔끔한 셔츠를 입은 진우 씨가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서 오세요 하며 손님을 맞습니다. 세련된 원피스 차림입니다. 거칠었던 손은 고운 핸드크림이 발라져 윤기가 흐릅니다. 사장님, 커피 한잔 하시죠. 진우 씨가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합니다. 우리 카페 매출 1위 공신이신데 아유, 회장님이야말로 좀 쉬세요. 저는 수줍게 웃습니다. 은퇴하고 내려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래. 고생이라니. 진우 씨가 저를 봅니다. 그 가게. 명숙이랑 살았던 30년이 고생이었지. 당신이랑 있는 지금은 천국이야. 명자야. 네.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습니다. 고맙다. 늦게라도 내 곁에 있어줘서. 그가 제 눈을 봅니다. 이제 다시는 해고 따윈 없어. 당신은 내 인생의 종신 CEO니까. 카페 창밖을 봅니다. 전봇대 뒤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꼬질꼬질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명숙입니다. 그녀는 우리를 봅니다. 화려한 카페 안의 우리를, 행복해 보이는 우리를. 눈물을 훔칩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쓸쓸히 걸어갑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습니다. 진우 씨와 함께 카페 일을 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고 웃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빠져나갑니다. 진우 씨와 저는 카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옵니다. 벚꽃길을 걷습니다. 안동역 쪽으로. 손을 꽉 잡고 걷습니다. 명자야. 네, 진우 씨. 다시는 이 손 놓지 않을 거야. 다시는 우리 사랑이 바람에 흩어지지 않도록.